세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스탈린주의에서 당과 노조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사후에 그 서구의 공산당들이 이제 당과 노조에 스며든 관료주의와 민주주의 중앙 집중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련에서 당과 노조는 소련 공산당의 그 사실상 종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스탈린주의 정당에 대해서 서구에서 그 노조의 자율성을 너무 많이 박탈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노조가 어떤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당의 결정에 따랐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는 노조가 국가 권력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 국가니까 노조가 국가에 걸려서 그 노조의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에 들어간 거예요. 주로 쉽게 말하면 노동부, 지금 노동부, 우리로 치면 노동부를 노조 관료들이 하는 거죠. 노조의 관료들이 노동부를 담당해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뭐 각종 복지제도, 국민연금 이런 것도 다 노조에서 다 관리해요. 노조가 국가기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게 되면서 자율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을 한 겁니다. 서구의 정당들이 소련에서의 노조와 당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 초기에 중간정당, 소부르주아 정당, 소부르주아 정당들이 이 반혁명에 가담했어요. 특히 사회혁명당. 그래서 전부 다 해산이 됐다는 거. 그래서 소련에서는 일당제, 소련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 일당제. 근데 일당제는 이거는 소련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일당제가 아니라 그랬죠. 조선 같은 경우도 당이 여러 가 있어요. 조선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천도교 청우당 이런 데 있고, 중국도 여러 당이 있어요. 중국도 공산당 이외에 여러 당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러냐면 혁명 시기에 이런 중간 정당들이 혁명에 같이 결합을 했어요. 혁명의 결합. 그래서 해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은 중간 정당들이 다 반혁명을 해서 다 해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일당제라, 일당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유럽, 폴란드, 체코 같은 데서는 여러 정당들이 파시즘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일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라. 그래서 레닌이 말하기를 혁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일당제만 돼야 되는 건 아니다. 나라의 조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부르자에게 선거권을 뺏는 문제는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민민주주의, 반파쇼, 반파쇼 전선. 그래서 동유럽은 나치의
저항해서 같이 이 공동 투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혁명 이후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다당제죠. 당이 여러 개가 있고, 물론 집권은 공산당만 했겠죠. 집권은 일당이에요. 당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당과 노조의 관계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다양할 수가 있죠. 다양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소련과 차이. 소련은 당이 하나밖에 없었고 동유럽은 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당과 노조의 관계다. 다른 점이. 이거 혹시 한길암동 이거 보여요? 내가 이거 박스 한 거? 안 보여? 그래서 스탈린주의 정당 이론에 영향을 받았던 기존 공산당들이 스탈린 체제 붕괴에 의해 침체로 됐고,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스탈린주의 정당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레닌의 그 민주적인 중앙집권적인 정당까지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이 중앙집권적인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해석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정당을 레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다. 기본적으로 맞다. 그런데 과도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당무의의 원칙. 당은 절대로 오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명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게 당무의 원칙이 그 스탈린주의적인 거고, 유럽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유럽에서는 중앙집권 정당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대중의 자발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유럽의 비판이에요. 이게 유럽과 소련과의 차이죠. 그래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 하먼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레닌의 중앙집권적인 정당을 스탈린주의 정당과 일치시키면서 일체의 중앙집권적인 정당을 부정하는 흐름이죠. 이와 반대로 당의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것, 양자 모두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크리스 하먼은 중앙집권적인 조직은 관료주의를 나눈다는 거죠. 진정한 레닌주의를 강조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레닌주의는 중앙 집권 정당인데 하지만 과도하진 않다. 이 크리스 하먼이 민중의 세계사 쓰신 분 아니에요? 민중의 세계? 민중의 세계사. 크리스 하먼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저 사람이야. 그 영국의 트로츠키주의자야. 노동자연대 쪽에서 맞아요. 지도자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죠? 대중의 자발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레닌주의는
대중의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는 스탈린주의와 다르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구별하는 거예요. 노동자인들은 다 그러죠. 노동자인들 레닌이 잘못이 없는데 스탈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앙집권이 맞는데 과도하면 안 된다. 중앙집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막스주의자들은 중앙집권을 다 찬성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 하먼에 따르면 볼셰비키가 혁명 전에는 포갑적인 정권 안에서 비합법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혁명 후에 비로소 스탈린주의로 타락됐기 때문에 레닌의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원래 레닌은 너무나 심한 중앙집권이 아니었는데 포갑정권 밑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탈린이 그거를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의 시기를 보게 되면 레닌의 주장은 뭐냐면은 포갑기 폭력적으로 탄압했던 시기랑 그 다음에 혁명기죠. 혁명기. 이거는 혁명기에는 포갑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 포갑기에는 강한 중앙집권이란 말이에요. 강한 중앙집권. 그 혁명기에는 포갑이 완화하기 때문에 이 그죠? 대중들을 참여시키면서 중앙집권이 일부 완화를 해요. 완화. 레닌은 이런 두 가지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탄력 있게 했는데 스탈린의 문제점이 뭐냐면 레닌의 이런 포갑기 레닌주의는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집권을 완화한 시기 됐을 때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레닌은 이 포갑기만 했던 이 부분만 레닌주의라고 스탈린이 한 거죠. 자기 스탈린주의 강한 중앙집권을 하는 거는 레닌주의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레닌의 두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의 조직관이 스탈린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이렇게. 크리스 하만은 오늘날 당이 양적 팽창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조직적 지도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자각이 부족한 당원이 양산된 거라 비판했다. 이거는 유럽의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의 개량화된 정당. 두 가지죠. 그러니까 스탈린 정당은 너무 중앙집권이 강해서 문제인데 유럽의 개량화 정당은 오히려 중앙집권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양적 팽창이죠. 우리 맨날 민주노동당이든 노동당이든 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 중앙집권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레닌이 그 점을 지적했다는 거지. 스탈린 시의 중앙집권 정당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트로츠키주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덩컨 헬러스는 지금까지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었던 혁명 전사들, 혁명적인 그룹들 속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젊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이러한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유럽에서 이런 무경화 정당들이 나타났는데 젊은 이런 공산당이죠. 레닌주의 영향권에 있는 이러한 젊은 혁명적인 사회주의
그 활동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도, 레닌주의의 중앙집권 정당을 옹호하는 정통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야. 중앙집권은 필요한데 스탈린처럼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중앙집권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혁명적인 정당은 레닌 시기에 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고 봤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조직을 집단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사회주의도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면서 스탈린주의의 관료적인 정당과 레닌의 중앙적인 정당을 비판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이 너무 과도해지면 스탈린의 관료주의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중앙집권 정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레닌주의, 그죠? 여기까지 관료화가 안 됐어. 근데 스탈린주의, 이런 관료화가 됐어. 중앙집권이 너무 심하면 관료주의가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 대중은 당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도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민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 이게 스탈린주의예요. 노동조합은 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 왜? 이 대중들이죠. 이 대중들은 자기 스스로 집단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은 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이게 그 스탈린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닌은 중앙집권적 정당 안에서 대중이죠. 어떤 대중의 자율성, 그죠?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게 스탈린을 비판한 거죠. 같은 입장이 로자 룩셈부르크도 같이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은 레닌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레닌주의를 잘못 해석하고 실행한 스탈린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주의에 있어서 소련의 러시아 혁명 이후에 당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관계가 훼손이 됐나 한번 그거를 알아봅시다. 첫째, 소련에서는 코민테른은 소련의 지도를 받았죠. 그래서 코민테른을 통해서 공산주의 당과 공산주의 노조의 관계를 지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량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노조에 대한 코민테른의 혼란스러운 입장은 코민테른이 국제노동자 혁명의 도구에서 소련의 외교정책의 도구로 급속히 변질됐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첫 번째 문장부터 소련에서는 당이 하나예요. 당이 하나이고 노조를 강력하게 통제했어요. 강력하게. 근데 유럽이죠, 유럽. 서유럽이야, 특히. 서유럽에서는 당이 여러 개야.
여러 개이고, 이 당은 집권 정당이 아니므로 노조를 강력하게 통제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코민테른을 통해서 소련은 소련식의 당과 노조의 관계를 서유럽에도 그대로 강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특히 노조가 반발이 있죠. 노조가 어떤 반발을 했냐면, 정당이 우리한테 정치적 총파업을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반발을. 노조의 요구죠.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당과 노조의 서유럽에서의 행태를 보게 되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공산주의적인 당과 노조,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과 노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공산주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당과 노조와 경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가 이 유럽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프랑스의 인민전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소련은 공산당이 사민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어. 적대적이다. 그래서 정당도 노조도 사민주의와 별도로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노조가 분열됐겠죠? 노조가 두 개로 분열되죠. 사민주의 노조와 공산주의 노조로 이렇게 두 개가 분열됐어요. 공산주의 노조 분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는 나치가 부상을 하니까 어때? 이제 반파쇼. 반파쇼가 됐죠. 반파쇼. 반파쇼 돼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산당과 사민당이 협력하라고 입장이 변했죠. 협력하라고 입장이 변해. 그래서 반파쇼 인민전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치와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평화협정을 맺었죠.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나치와 소련이. 쉽게 말하면 나치와 공산당이 서로 화해했단 말이야. 심지어 폴란드를 서로 나눠 가졌어. 물론 나눠 가진 이유는 폴란드를 중립화, 그죠? 중립화했단 말이야. 버퍼존이라고 그러는데, 버퍼존. 중립화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왜 중립하려냐면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려고 했어요. 침공하려면 폴란드를 거쳐야 돼요. 폴란드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어때? 그럼 소련은 폴란드를 막으려고 했죠. 폴란드를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어서 방파제로 사용하고 싶어요. 방파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치와 소련이 폴란드를 쪼개가지고 서쪽은 나치가, 동쪽은 소련이 가져갔어요. 이와 같이 나치하고 소련이 불가침조약에서 나치와 공산당이 같이 하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유럽에서